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의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에 대해서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데이터 과학의 어떤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제 데이터 과학의 첫 번째 과목인 데이터 분석 기초 어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 30년여간 이제 저도 배우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여전히 그게 분석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양적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으시는데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은 일반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제 데이터 분석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냐, 필요하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 기초 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년 동안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수업을 매 학기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과목처럼 3학점 수업으로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그 뒤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어떤 일환으로 1학점을 해서 17차시 수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17차시를 매주 한 차시 하기보다는 뭐 이제 일주일에 4시간 해가지고 4주를 한다든지 첫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주 완성하는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뭐 캠프도 요즘은 진행이 되던데 1박 2일 이렇게 이제 캠프해가 집중 수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뭐 다른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코세라 강의도 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수업을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뭐 행동주의라든지 이런 인지주의, 교육 심리학의 어떤 바탕을 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 수업을 듣는 게 이제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강의 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물론 이제 우리가 3차 시에 좀 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부원 설명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이 3학점이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시간만 그것도 이제 3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1.5배속으로 해서 이 시간을 좀 더 압축해 가지고 혹은 뭐 여러분들이 출퇴근길이라든지 등하굣길에 이거를 그냥 꽂고 듣고 아니면 지나치고 이런 걸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앞부분 개요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학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포함하는 준비 시간을 곱하기 3 해서 실제로는 한 12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3학점이라고 했을 때는 주당 한 12시간 정도는 이제 3시간 강의 듣고 9시간은 이제 복습하고 과제를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1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특히 이제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정 간격 강화라는 방법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게 나중에
단기 기억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뭐 제가 교육학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30년여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저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 부분이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뭐 9시간 연강 이런 거를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특정한 이제 데이터 분석 기법을 배우려고 많이 시도했었는데 3시간 막 보다 보면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 아프기 3시간도 아니죠. 1시간 보다 보면은 전혀 모르는 내용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잘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래도 들었다. 3시간만 듣고 뭐 9시간은 다 듣지도 못했지만 다 들었다라고 간주하고 또 이제 안 들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의 준비를 하시고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특히 이제 복습하는 시간까지 과제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배 정도는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법칙을 우리가 파인딩하는 건데 학업 성취도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부 시간, 타임 온 태스크라고 해서 이 과제에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했는지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목표했던 이 학습을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3학점이긴 하지만 주당 12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 물론 집중해가지고 뭐 1박 2일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분도 제가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해 보면은 바로 듣고 바로 따라 해보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끊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따 설명할 주당 강의 분량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해당하는 내용만 좀 보고 또 이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내용 보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에 설명했지만 이게 좀 대상이 되게 다양합니다. 학부생부터 석사 혹은 박사생 일반인까지 해서 상당히 다양한 대상을 다루다 보니 특히 우리가 이런 이제 학업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 학습자들을 사전 진단을 해서 학습자들의 어떤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수업은 데이터 분석의 기초이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기본 가정 하에 최대한 이제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쉽게 혹은 천천히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휙휙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몰아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몰아서 이게 뭐 45차시니까 45시간을 연속으로 들을 수는 없겠지만 뭐 1.5배속, 2배속을 해가지고 뭐 하루 10시간씩 들으면 한 3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200명 중에 1명 정도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수업 진도 나가는 방식처럼 일주일에 3시간 듣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 글도 읽어보시고 한번 블로그도 보시고 다른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천천히 구성주의 관점이기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기본 개념은 이렇고 특성은 이렇고 분석 방법에는 이런 게 있겠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몸에 체화된다는 표현을 쓰고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도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려면 스킬이 돼야 되는데, 스킬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체화가 돼야 되는데, 체화는 우리가 학습에서 습이 100번의 날개짓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반복하는 방법은 정기적인 시간과 장소 혹은 비정기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때, 그건 이제 우리가 혼합, 고정하고 변동을 합쳐가지고 혼합 간격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는, 특히 요즘 온라인 수업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데이터가 뭐냐, 이제 데이터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든지 어떤 특성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더 이제 고급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가 요즘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특히 이제 챗GPT 혹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보고, 저런 걸 한번 배워보고 싶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등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3단계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영화를 많이 본다라고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3단계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일단 보셔야 돼요. 요렇게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구나. 요런 데이터 분석도 있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이제 블로그도 있고 요즘 유튜브도 있고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그렇고 잡지라든지 학술지에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킵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표도 보시고 그림도 보시고 글도 읽어보시고 수식도 보시면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있구나는 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두 번째 단계는, 영화를 그렇게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이 여기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연 배우가 이 부분 이렇게 연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영화 비평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데이터 분석도 이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와 신기하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구나.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구나. 이렇게 시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제 다른 뭐 논문하고 비교해 보면서 예전 논문에서는, 예전 블로그에서, 예전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분석했던 건데 왜 이 데이터는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지? 이거 잘못 분석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우리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조했던 비판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첫 번째 단계 데이터 분석도 이제 데이터 첫 번째 단계 그냥 읽고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에 머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계 오시기를 비판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문해력에 좀 이제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의 세 번째 단계.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 주연 배우들을 보시면 다는 아니지만 이제 간혹 주연 배우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감독으로 실제로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감독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많이 보시고 실제로 데이터 비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서 내가 직접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처럼 여러분들도 뭐 우리 글도 마찬가지죠. 많이 읽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글을 쓴다. 그래서 다독, 뭐 다상량, 다작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글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의 논문은 뭐 학부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교직원분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뭐 꼭 논문이 우리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물론 이제 논문을 보는 게 조금 더 좋긴 하는데요. 그런데 논문들을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그걸 크리티컬 띵킹을 해보시고 실제로 요즘은 공개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오면서 저는 이제 R 데이터 분석을 접한 게 2008년에 접하게 됐어요. 원래는 저는 학부 때는 이제 SPSS라고 하는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패키지라고 부르는 SPSS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다가 이제 석사 때까지는 SPSS를 활용을 하다가 미국에 이제 박사 유학을 가게 되면서 지도 교수님이 SAS, SES라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나는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세스를 한참 쓰다가 2008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쓸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전공인데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주로 전공하셨던 대가들이 R로 우리는 이제 전환을 한다. 그 전까지는 전통적인 자체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하고 그걸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R로 전환을 해서 R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제지도 교수님도 저한테 이제 R을 한번 이제 배워봐라. 그래서 저는 2008년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석사 통계학 수업에 가면은 그 R을 막 R 코드만 한참 수업 시간 내내 칠판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적거나 혹은 PDF로 R 코드만 이렇게 나눠주는 교수님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R을 통계학과 교수님들만 주로 쓰는구나 했는데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이제 R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학교에 2013년에 왔는데 2013년에 오면서 이거를 R을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양한 교재를 그때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실제로는 뭐 저도 그렇지만 R은 흔히 이제 스크립트 명령문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는데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인 SPSS가 좀 더 쉬운 방식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R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한 학기가 끝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침 좀 이제 지금은 오래되긴 했지만 김영우의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책을 보면서 물론 이제 부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은 요 축으로 하면은 그래도 쉽게 배우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1, 2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 수업을 한 3년 이상을 했는데 그때도 요 책을 했는데 한 15명 제가 수업을 할 때 한 13, 14명은 그래도 제가 원래 의도했던 과제라든지 내용들을 쉽게 빨아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더 좋은 교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요 교재와 그다음에 제가 이제 통계 부분은 다른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한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다양한 또 챗GPT라든지 뭐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생성형 AI가 있는데 그런 생성형 AI를 제가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강의 내용들을 좀 첨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재로 하려고 하고요. 자, 평가는 전통적으로 기본적인 과제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게 있고, 출석은 물론 이게 동영상 강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15주 놓고 봤을 때 4회 이상 결석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강의는 모듈형이라고 해서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1차 시, 2차 시, 특히 1주, 2주차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강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R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할 거냐. 특히 이제 IT처럼 데이터 테크놀로지, DT라는 게 있는데 그런 DT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1주차, 3차 시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R 프로그래밍. 기본적으로 핵심이 객체화 함수, 오브젝트와 펑션, 그걸 합쳐놓은 게 이제 패키지, 그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그리고 그런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정지하는 거.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클리닝, 뭐 데이터 클린징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까지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정이고요. 물론 이제 정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1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한 7시간 정도는 여기 한 70%는 이 탐색적 자료 분석부터 물론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들어갈 수도 있는데 데이터 수집부터 탐색적 자료 분석부터 가공 및 정제 여기까지가 참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아니 나는 바로 분석하면 결과 나오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바로 안 나와. 나 바로 시각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각화가 바로 안 되고 그 부분이 기술 통계도 바로 안 되고 바로 한 경우에 나중에 이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해진 시간 안에 좀 정해진 장소에서 시간을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셔야지만 넘을 수 있는 첫 번째 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봐야 돼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백견이 불여일타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타이핑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코드하는 분들의 격언이기도 한데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모듈인 R 프로그래밍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쉽게 천천히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실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산을 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바다를 쫙 보면서 산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시각화해 보시면 야, 이거 내가 만든 데이터 시각화가 맞아 이럴 정도로 특히 R의 가장 큰 강점이죠. 고품질의 데이터 시각화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고급 데이터 시각화로 지도 시각화라든지 인터랙티브 시각화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모두의 데이터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정령 데이터, 비정령 데이터 이걸 하려면 이제 밑에 부분 나와 있는 기술 통계, 가설과 검정, 추정을 이용한 추리 통계, 추리 통계에서는 평균의 비교, 상관 및 회귀 모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 1주차인데 일단 1차 시, 2차 시, 특히 제가 지금 2차 시 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 분석의 기초 수업에 대한 개요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듈이고 두 번째는 2주차부터 7주차까지 그래서 우리가 2주차 수업에서는
이제 포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 특히 우리 교재로 보면은 교재 1장 R이란 뭐고 R의 특징은 뭐고 R의 강점은 뭐냐, R을 쓰는 게 좋으냐 파이썬이 좋으냐. 교재 2장 그러면 이제 R을 쓰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R과 R스투디오, 그다음에 컴퓨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인 포지 클라우드 어떻게 접속하느냐.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수 함수. 우리가 오브젝트와 펑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합쳐놓은 패키지, 대한 설명, 2차원 데이터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이 데이터 입력을 한 거를 기본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존 튜키가 60년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죠. 바로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내기보다는 데이터를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상자 그림, 박스 플랫을 이용을 해가지고 집중 경량과 변산의 측정치를 같이 보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머리는 어떻게 되고 꼬리 어떻게 되고 전체 구조 차원 요약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가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리에 많이 비유해요. 데이터 분석을. 그래서 내가 프라이드 치킨을 닭다리하고 내가 날개만 먹고 싶다 했을 때는 몸통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1반부터 5반 데이터가 있는데 1반만 뽑는 데든지, 1반부터 5반 수학, 과학, 영어 데이터가 있는데 수학 데이터만 뽑는 데든지, 이런 게 이제 데이터 가공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데이터를 합친다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합쳐져 있는데 데이터를 나눈다든지,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가공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고급 부분이 데이터 가공이긴 하고 별도의 직업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 엔지니어,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난제 부분에 해당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난제는 데이터 클린이긴 한데, 난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R 패키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했던 데이터의 가장 큰 난제는 미싱 데이터. 미싱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하고 처리,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하고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난제, 특히 이제 결집값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삭제하는 거는 너무나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방법이긴 한데 문제가 많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걔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특히 이제 상관과 회귀에서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적정한 상관 모형, 예측 모형을, 회귀 모형을 도출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이 산을 잘 넘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득을 볼 수 있는데,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 8장의 가장 기본적인 산점도, 라인 그래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박스 플랫, 바 그래프,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시각뿐만 아니라 11장, 12장의 지도 시각화, 인터랙티브 시각화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각화의 구분으로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 이제 데이터 9장은 시각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통계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 이 9주차의 데이터 시각화 부분에서는 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앞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프로젝트를 이용해 실습하는 부분을 갖고,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혹은 이제 워드 클라우드나 이제 소시오그램들을 이용해서 시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 부분은 전통적인 통계 부분하고 좀 합쳐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구조, 변수의 형태, 명명, 뭐 서열, 등간 비율, 척도에 따른 기술 통계, 집중 경량은 어떻고, 변사는 어떻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설 검정을 하는데 점 추정과 구간 추정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교재로 보면은 11주차는 15장에 대한 변수 타입 데이터 구조와 자체 교재를 통해서 기술 통계 부분. 그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13장에 추리 통계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설 검정 추정 부분과 자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점 추정, 구간 추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요. 13장도 이제 교재 13주차도 교재 13장에 나와 있긴 한데 t-테스트 하고 나와 있지 않은 아노바를 어떻게 할지 자체 교재를 이용해서 좀 추가하려고 하고 14주차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관과 회귀가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추리 통계 모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13장, 교재 13장 내용과 자체 교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여기 13주차의 아노바부터 이 상관과 회귀는 데이터 분석이 기초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초 부분이라기보다는 중급에 해당이 되는데 중급의 좀 맛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반복해서 보시고 다른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강의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우리 기말 보고서로 이제 여러분들 직접 데이터를 여러분들 원하는 관심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분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 예시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주차 2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 데이터 과학 마이크로 디그리의 첫 번째 수업인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고 역량을 키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강의는 이제 모듈형으로 크게 세 가지 R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2주차부터 하나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